이번에 태양의 판도라 땡땡땡의 운명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뽑아주신 인물로 가보겠습니다. 대표님 누구 뽑으셨습니까? 지금 뭐 대한민국의 제일 가장 힘 있는 사람이죠. 제1야당의 리더십을 확보한 이재명 대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는 제가 보기는 그래요. 총선에서 정말 압도적인 의석수, 정말 큰 승리를 얻은 이재명 대표, 연임론이 솔솔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좀 윤석열 정권의 이 무능 폭주하는 이 상황을 좀 막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당대표가 강한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는 또 연임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에 많은 점수를 따야 되는 민주당 입장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그런 정책력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 당내 구심점 그런 의미에서 이 대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전당대회가 넉 달이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우리 민주당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의 리더십에 관한 문제는 시간을 두고 좀 차분하게 풀어가야 될 문제 아닌가. 연임 가능성 몇 %라 보세요? 뭐 본인이 뭐 결심하면 그거야 뭐 그냥 하나만한 전당대가 되는 거니까. 네네네. 근데 저는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선 정책 경험이 별로 아주 일천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정치 경험이요? 그 초선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초선이니까 지방행정한가하고 중앙정치 경험이라고 그래봐요. 보궐선거 들어와가지고 대통령 선거 치르고 그런 게 뭐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좀 제 눈엔 보이대요. 그 미숙함이. 그러니까 그 자꾸 그 총선 때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자리인데도 그 하여튼 매일 뉴스가 부정적인 뉴스를 생산 많이 했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뭐 공천에서의 문제고 그런 것들이 다 덮여버려 그렇지. 그리고 당에 그 경륜으로 싼 그 중진 의원들 많이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은 일단 당대표 한번 하고는 게 다 꿈인데 그걸 굳이 내가 지금 여기 다 이렇게 틀어지고 있어요. 개딸들의 힘 믿고 또 연임을 하는 게 꼭 바람직한 거냐.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뭐 사법적 리스크를 극복하고 뭐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당권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의 자기 지위를 유지하면서 좀 입지를 공고히 하는 이런 방향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저는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 쪽으로 100% 지금 갑니다. 국회가 협치가 안 돼서 뭔가를 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 부담이 대표에게 돌아오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의 결과가 뭐 유명한 나폴레옹의 말도 있지만은 실패보다 승리한 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새로운 또 위기가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떻게 협치를 이뤄나가고 또 기존의 이재명 대표의 그런 자파식이라든지 편향적인 어떤 그런 걸 어떻게 털어내는지 이걸 다 국민들이 지켜볼 거예요. 네네.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총장님은 안 하는 게 아마 더 도움이 될 거다. 그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할 가능성이 저는 높기는 높다고 보는데요. 가능성으로 이제 굳이 예측하자면.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그 갖고 있는 제일 약점이라고 할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비호감도가 65% 똑같이 나왔던 게 한 2년 전인가 있었어요. 그 비호감 대선이라고 불렸어요. 비호감이 아마 그거 별로 크게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본인이 대표 연설에서 원고대 없이 나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해놓고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불과 뭐 2달인가 석 달 만에 이거 부결을 해달라고. 이런 거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돼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다 비호감도 하고 연동되는 문제인데 경험이 일천한 사람이
이렇게 이 진두지휘를 하는 게 비호감도 신뢰도 이런 거를 좀 높이는데 그걸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런지. 그리고 대표 아니래도 민주당 하면은 이제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전부 이재명 전 대표에게 그 뜻이 여전히 상황일 거 아니겠어요. 대표가 아니어도 장악력은 충분할 것이다. 충분한데 이번에 저기 대표는 안 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보다. 이재명 대표의 최우선 과제는 비호감도를 낮추는 것일 거다라는 그 신뢰도를 높여야 되고요. 조언을 주셨는데요. 이 이미지 쇄신의 한창인 또 다른 대표가 있습니다. 바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얘기인데요. 사진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네, 어때요? 편견 깨기 효과가 있었다 보십니까? 이게 본인의 이제 이미지 메이킹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도 깜짝 놀란 게 저 조국 혁신당의 비례 의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원래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원내 교섭단체도 지금 현재 국회 법상 20석 이상인데 이것도 15석까지 낮추겠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했지만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벌써 이제 안 낮출 것이다 보세요? 벌써 견제 들어갔죠. 앞으로 독자 정당으로서 교섭단체만 구성이 되면은 조국 혁신당은 새로운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네네. 그 플랫폼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견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 대표의 저런 이미지 개선, 저런 사진들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울 거예요. 총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조국 행실도 사진들. 치졸하다고 봤어요. 다들 일반 시민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하는 거를. 당연히 하는 거를 그러니까 참 뭐 저런 거를 올렸나 싶고. 네네. 이재명 대표나 거기서 이쪽에서 뭐 이렇게 견제를 하고 그러는 모습도 제가 보기엔 참 유치하고. 일단 견제하는 거는 맞나요? 뭐 그런다고들 하니 제가 뭐 그 이재명 대표 뭐 속마음까지 알고서 들어가 보질 않아서. 그리고 나는 이 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이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어쨌든 하기는 이루긴 이룬 것 같아요. 비법적 상식의 명예회복을. 근데 그거 역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조국 그 혁신당 돌풍도 부은 건데 소위 말하는 이 중도 확장력은 없는 정당이라고 봐요. 앞으로도요? 앞으로도 그렇죠, 지금의. 차기 대통령감을 묻는 여론조사를 보면 총선 이후입니다. 이재명 대표 24%,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15%, 조국 대표 7%, 이준석 대표, 홍준표 시장이 3% 순이었습니다. 조국 대표 7%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뭐 총선 직후 일시적 효과일까?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제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향후 대선 가도에 조국이라는 이 변수가 하나 등장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이미 뭐 작년 연초부터 그냥 양산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에서도 그냥 조국에게는 빛이 있다. 또 조국하고는 소주 한 잔 먹고 싶은 사람이다. 뭐 계속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들어가더니 결국 작년 연말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국 혁신당이 뜨잖아요. 네. 이건 뭐냐?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가 이게 리스크로 인해서 앞으로 대권 가도가 힘들어지면은 다시 문파 시대의 그 중심주자 조국 내지는 지금 현재 전 경남지사를 한 김경수 전 뭐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민주당의 적통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제가. 그럼 조국 대표의 7%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아직 섣부르예요. 저는. 이 수치는 아직은. 이거는 뭐 이번 총선에서 그래도 일정 부분 뭐 정당 지지율로 하면은 꽤 그래도 20%대 이상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는 수치가 나오는 것이 계량치가 나오는 거죠. 네네. 총장님은 조국 대표의 7% 어떻게 보셨어요? 대선 한 3년을 남겨놓고는 원래 저런 조사도 안 했어요. 네, 옛날에는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의미가 그런데 없어서요. 워낙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처지가 저렇게 되다 보니 대개 3년 전에 압도적 1, 2 달리던 사람들은 근자에 보면 전부
후보도 안 됐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1, 2위인데요. 아니 보세요. 김무성 대표도 한동안 한 1년 넘었죠. 한 2년간 22년 했죠. 24개를 갖다가 뭐 20몇 프로 뭐 압도적 1등을 달렸지. 그 전에 고건 총리가 그때도 뭐 압도적이었어요. 그 아주 장기간 선두를 달렸고 네네. 또 반기문 현상이 있었잖아요. 어디 다 대선 나왔습니까? 그리고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언제부터 저랬어요. 그 뭐 장관하면서 국회 와서 말대답 한 거 가지고 지지도가 뭐 떴다가 요번에 이제 총선 저러고 좀 내려가. 저는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 봐요. 그럼 지금 1위인 이재명 대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찬가지입니까? 앞으로 이제 대선이 이제 임박해졌을 때 과연 국민들의 좀 호감을 사고 또 그런 인물이 또 등장하지 말란 법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뭐 조사 가지고 별로 언급하고 싶질 않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운명. 예. 아직 대선 2년도 넘게 남았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뭐 알 수 없다 하셨지만 그래도 그 운명 이거에 달렸다. 보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1번 당권 장악력, 2번 사법부 판단, 3번 이재명 대표 자신, 4번 조국 대표 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친문 세력, 5번 기타. 저는 유호정 앵커가 저를 너무 무시한 것 같아요. 왜요? 이 답변은 당연히 2번 하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사법부. 사법부는 있을 거죠. 이재명 대표의 대권과도 운명은 누가 뭐라 그래도 사법부의 판단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무적천하죠. 이 무적천하에게 지금 민주당 내에 경쟁자가 누가 있으며 이 무적천하 이재명 대표도 지금 현재 사법부 판단에는 지금 사면초가죠.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 그다음 민심. 민심이 될 수. 민심보다 사법부 판단이 지금 더 앞서고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이다. 그래도 한 건 두 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그 보기에서 하면 이재명 자신이라고 봐요. 이재명 대표 자신. 자신. 비호감도 낮추고 신뢰도 신뢰를 높이는 높이고 거. 근자의 후보가 돼가지고 하여튼 보여준 모습에서 그 신뢰도는 아주 더 형편없이 떨어져 있을 거고 비호감도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사실 공천 과정에서 아주 살벌했잖아요. 그냥 비명을 쳐내는데 비명 행사하고 본인이 좀 변해서 아까 말한 호감도와 신뢰도를 높이지 않으면 사법 리스크를 설사 잘 그게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뭐 지도자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쨌든 같은 정당에 있는 정치 후배에게 이거 하면은 좀 비호감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것 좀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실까요? 아니 그거는 그 누가 그 얘기해 준다고 고쳐. 아니 그랬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진작에 바뀌었게요. 아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좀 조언해 주셨잖아요. 좀 큰 그림, 정치를 바꿀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조언 주셨으니. 뭐, 근데 원래 사람은 잘 안 바뀐다고 그래서 둘 다 저는 그래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